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미 이사 나와주셨고요.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시장이 많이 어수선하고 좀 투자하시는 마음도 많이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누게 되죠? 첫 번째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예상됐던 그 단어가 오늘 계속 들립니다. 관세 폭탄, 즉 확전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시간 전에 EU 쪽에도 관세 곧 부과하겠다라는 발표 있었고요. 지금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대응에 바로 착수할 것임을 예고하게 되면서 확전 양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 불안한 낌새가 좀 쎄한 느낌이 시장에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님,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 시장의 반응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정도의 낙폭은 있을 법하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오늘 장의 반응 체크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다. 이제 실감을 이제 하는 좀 그러한 장세가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주말부터 계속해서 뉴스가 좀 나왔죠. 네. 특히 이제 캐나다 25%, 멕시코 25%, 중국 10% 이렇게 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일단 뭐 2월 4일부터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좀 협상의 시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기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속보로 나오는 것이 뭐 대화를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관세 대상국이 뭐 미국의 대응 조치로 관세율을 뭐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뭐 보복 조항까지 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보복 대응을 좀 하려는 듯한 좀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가 어떻게 보면 주 타겟이 되었을까? 첫 번째 타겟이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일기 때 압도적인 미국에서 봤을 때 압도적인 무역 적자는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2018년부터 6년간 중국을 상당히 제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미국 흑자가 지금 중국에서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캐나다, 멕시코, 여기에 더해서 뭐 베트남, 대만, 한국이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대중 무역과 관련돼서 어쨌든 상당히 제재를 많이 했고 그거에 대한 반대 수혜를 지금 캐나다, 멕시코가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일단 1번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두 가지 일단은 저희가 좀 이제 우려점이 있는데 일단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고 거기에 되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되고 또 달러가 강세가 되고 금리 인상되면 또 원달러 환율 또 어떻게 올라가는 좀 그러면서 이제 주식적인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미국과 관련돼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 지금 캐나다, 멕시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대만, 뭐 싱가포르, 뭐 태국, 우리나라, 일본, EU까지 결국은 이제 순서를 기다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EU 얘기가 나왔고 곧 우리나라도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그런 막연한 좀 불안감이 있는데 결국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가전, 철강,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거론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이 좀 상당히 커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거를 협상용으로 쓸 것인가 그래서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내거나 미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협상용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정말 관세를 부과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외에 좀 다른 나라의 어떤 무역 전쟁을 설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2월 4일이 좀 하루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적인 충격은 뭐 여러 나라에 계속 좀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충격 뭐 진행 상황은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많이 당황하고 있는 기사이긴 한데 골드만에서는 4일에 행정명령 이제 발효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 직전에 타협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능성도 보고 계시는 거죠, 이사님께서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워낙 협상을 과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협박에 대한 기술을 하고 원하는 걸 얻었을 때는 어쨌든 충실하게 또 그 부분을 이행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약간 좀 그런 강한 협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이걸 지렛대 삼아서 상당히 유리한 어떤 조건을 얻어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관세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좀 어쨌든 1기와 달리 2기에서도 지금 미국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까지 관세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다른 속내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할까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당한의 입장에서도 플랜 A, B, C를 다 마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해 나가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뭐 테러가 없는 전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좀 바라보는 상황에서 또 그 다음 타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지레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실장님께서는 관세라는 부분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거 어떻게 연결해서 보고 계세요?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좀 갈등이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특히 중국이 그 중심이 되겠죠. 사실상 지금 보면은 뭐 캐나다라던가 멕시코라던가 이런 데다 25% 관세를 물고 중국에는 기존에 있던 관세에 더불어서 10%를 추가로 관세를 물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계속해서 더 심화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중국 역시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들 설날 때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특히 서학개미 분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왜냐? 바로 딥시크 충격 때문에 엄청난 그런 중국의 과학 기술이 이미 우리나라를 뛰어넘었고 최근에 뭐 AI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의 미국과 비등비등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그냥 뭐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문다 하면은 중국도 보복을 할 것이고 분명히 뭔가 중국은 땅이 또 넓고 원자재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있는 뭐 히토류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지만 중국의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우리나라에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정년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수출을 좀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정년하고 이런 제조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히토류를 무기화해서 이런 관세 정책에 대응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리튬도 그렇고 히토류도 그렇고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전 세계의 원자재, 핵심 소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이런 전자기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주식 시장도 급락을 하지만 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은 더 급락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15%, 뭐 20%, 이더리움도 10% 넘게 급락을 하고. 리플 지금 30% 넘게 빠졌어요. 네. 네.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지만 네. 다른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막 10%, 20% 이상 빠지기 때문에 이런 충격들이 정말 있는 거 자체가 뭐냐면은 일단은 미국에서 이런 대량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라고 하고 또 무역 전쟁 아까 전에 관세를 통해서 무역 전쟁을 각 나라들과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점들이 가속화되면은 이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히토류도 중국에서 뭐 안 팔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팔더라도 비싸게 팔겠다 그러면 히토류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안 판다는데 어떡합니까? 비싸게라도 사야죠. 다른 필요한 데서는. 그러면 물가가 엄청 오르니까 이런 식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지면은 금리 인하를 바로 천천히 할 수 있다. 금리 인하를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자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이 위험자산이라고 분류되는 주식이라던가 코인,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 우리가 또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좀 종목 선정에서 좀 포트폴리오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라고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자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 도미노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세국에 대한 발표만 있었습니다만은 예고된 쪽이 또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수출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지금 수출주들이 온몸에 받게 되면서요.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피로가 있을까요? 퇴로가 있을지 두 분의 선택 종목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여민 이사의 종목 보실까요? JYP 엔터, 얼마 전에 엔터 쪽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송범선 실장의 종목은 오늘도 테마단이 형성하고 있는 대표 종목입니다. 유니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JYP 엔터 여전히 안전한 안전지대 맞습니까? 일단은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 미국이 좀 관심이 없는 섹터나 산업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네. 여전히 뭐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관세 부분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좀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의 어떤 자체적인 모멘텀을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작년에 좀 오래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좀 좋지 못했던 앨범 판매량이 워낙 부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좀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것도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일본의 대규모 콘서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4분기 실적에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분명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JYP 엔터가 아니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IP 중에서도 굵직굵직한 지금 이제 이 그룹들이 좀 컴백을 하게 되죠. 뭐 BTS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계속해서 그 공연을 지금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숫자와 관련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보이그룹 킥플릭과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1월 20일 날 좀 데뷔를 했는데 이미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이미 팬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데뷔하자마자 뭐 한터 차트라든지 서클 차트에서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좀 석권하면서 초반 돌풍이 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신구 IP의 조화가 좀 밸런스 있게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좀 눌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제가 볼 때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고가권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최근에 50일 신고가를 좀 1월 말에 좀 써가는 상황에서 뭐 지금 JYP 엔터라든지 SM 같은 경우도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그래도 관세와 관련돼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이렇게 상대적인 좀 피해가 좀 없는 섹터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급 아이돌이 이제 뜰 예정이어가지고 엔터주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또 엔터주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바로 접근 가능한 건지 신고점 영역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85,000원대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내시겠어요? 네, 일단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정고점에 대한 부분은 보겠습니다만 좀 길게 놓고 보게 된다 보면 여전히 뭐 지금 이제 2023년 7월 25일에 세웠던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여전히 좀 50% 이상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상승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큰 어떤 위험 부담이 있을까라는 좀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매물대를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일단 한 9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주 핫스탁입니다. 유니온을 과감하게 주셨어요. 실장님께서는. 요거 단기로 빨리 트레이딩 가능한 쪽인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주시겠어요? 네, 단기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히토류 관련해서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 뭐 26%, 27% 올랐는데 저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이제 중국 관련해서 관세를 10% 물리자 이제 중국이 이 히토류를 무기로 꺼내들 수 있다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역 전쟁 이런 것들 좀 보실 수 있겠고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인 유니온 머트리얼을 통해서 이 히토류의 대체 소재로 주목받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하는데 히토류의 대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히토류가 지금 현재 수출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석유 같은 경우도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뭐 디젤이라던가
디젤 차량, 가솔린을 대신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기능은 거의 유사한 그런 것들 유니온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온이 이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고 이 종목은 예전에도 히토류 관련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좀 크게 뛰었던 그런 종목이라서 역사를 좀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2021년에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전쟁,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2021년부터 한 번씩 확확 뛰어 오를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10,000원은 기본으로 올랐었던, 기본 10,000원 이상 올랐었던 종목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10,000원까지는 올랐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2021년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2023년에도 12,000원까지 올랐었는데 2021년에 10,000원 이상 올랐을 때 매출이 유니온의 매출이 2,100억이었습니다. 연간 매출이. 근데 지금은 2,200억, 100억가량 더 올랐어요. 뭐 큰 성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출은 좀 더 올랐고 성장세는 좀 더 좋아졌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갈등이 심해질 것 같거든요. 네네. 미국과 중국의. 트럼프는 워낙에 또 스트롱맨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이런 점에 따라서는 좀 그때만큼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주식이랑 100%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지금 가격 6,400원대에서는 한 7,5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돋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난세의 영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7,500원까지 슈팅을 기대하면서 과감하게 오늘 유니온 단기 매매 종목으로 추천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거 보셔야 되거든요. 네, 엄청난 거래량을 폭발하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 변동을 동반하고 있는 로복주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가 나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하이젠 R&M이 그 주인공입니다. 올해 1월 동안의 월간 상승률 보면 하이젠 R&M 1등이고 그다음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중요한 거는 시세 변동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하이젠 R&M이 20% 넘게 슈팅하고 있다가 지금 1%대 상승폭 줄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상 최고가 내고 상승폭 줄이고 있는 상태. 또 하나의 신고가가 오늘 로보티즈거든요. 요거는 급락으로 돌변이 되면서 갑자기 지금 9% 가까운 급락으로 지금 하락하면서의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주 오늘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사님? 일단은 로봇 섹터가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좀 지수가 좀 밀리면서 그 변동성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고점 주나서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로봇과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이 모멘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봇이 필요한 제조업을 갖고 있는 빅테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이 좀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뉴스를 내면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이제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성이 얼마나 더 나올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로봇과 관련돼서 일단 아무래도 테슬라에 좀 제가 볼 때는 이 컨퍼런스 코리아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이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투자들 같은 경우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정확하게 뭐 몇 대가 얼마큼 생산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타임라인을 말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기술력이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웃라인을 잡게 된다고 하면 결국 어쨌든 대량 생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월 1,000대 정도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옵티머스 버전 2에 대한 부분이 아마 내년부터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FSD라든지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좀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미래로 가는 어떤 그러한 산업에 대한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런 좀 장기 플랜들 이런 플랜들이 사실은 테슬라에만 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지금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미 로봇을 생산 현장에 좀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BMW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오픈 AI와 좀 파트너십을 갖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피겨를 관련돼서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중국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나 뭐 BYD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와 좀 협력을 하면서, 특히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어쨌든 간에 피지컬 AI에 관련돼서 결국은 이 휴머노이드를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이 AI의 마지막 좀 단계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산업 현장에서 조금씩 쓰인다는 걸 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술의 진보는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난주에 살짝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 네. 현대자동차 그룹의 어떤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좀 지난주는 딥시크로 해서 좀 많은 이슈들이 좀 다 쓸려가긴 했습니다만, 네. 현대차 그룹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좀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생산 라인을 투입하겠다 어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좀 안타깝긴 그렇군요. 합니다만, 예. 결국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각광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금 어쨌든 생산 현장에서 활용하는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각국의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휴머노이드를 전략적으로 상당히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2.0 시대에 아무래도 좀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결국 네. 이런 부분의 대체가 또 로봇이 되지 않을까라도 이러한 좀 사고의 확장도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로봇 섹터들이 수급이 몰리고 있고 또 50주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좀 속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인은 신고가다라고 지금 부연 설명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지만 이제 너무 고점주들이 있고 아직까지 덜 올라온 종목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뭐 로봇주에 대해서 테마다 아니면은 계속해서 추세 낼 거다,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했는데 지금 가고 있는 쪽의 분위기는 추세 쪽이거든요. 근데 오늘 좀 흔들림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로봇이 저는 뭐 우리 산업을 근간을 좀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이고 미래의 먹거리는 확실하다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쪽이 거의 뭐 우리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하지만 전기차를 사실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죠. 머스크의 진짜 목표는 자율주행차를 완성시키고 이것을 좀 도입하는 이런 원대한 꿈이 있죠. 근데 자율주행차 역시 어떻게 보면 로봇입니다. AI가 이제 기계 몸속에 들어갔던 자동차니까 로봇이 되겠고, 이런 점에 따라서 그런 시스템적인 우리가 이제 인간의 기계의 몸을 들어가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이런 네모난 그런 바퀴 달린 로봇에 들어가면은 뭐 협동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서비스용 로봇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는 확실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이제 잘 나가는 종목은 잘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종목은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이 좀 밀어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신고가를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뭐 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 분출, 대장 노릇을 한 달, 두 달 전부터 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로봇주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갖춰가지고 한두 종목에 몰빵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를 갖추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가고 또 다른 로봇주들도 몇 개 갖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시세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하이젠 RNM이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세가 좀 가파르게 좀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관련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 오늘 시세가 상당히 좀 올라갔는데요. 이 종목을 좀 잘 살펴보면은 이 하이젠 RNM 자체가 LG전자에서 이렇게 처음에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 분사했고 LG의 이런 시스템들을 좀 많이 가져갔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은 시세가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잘 나타나고 있지만 또 네. 돌아올 수 있거든요. 또 이런 순환기가 돌아오면은 그때는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향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랐죠. 하이젠 RM도 LG 관련한
종목인데 올랐죠. 그래서 LG전자와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이 아직은 저점에 포진해 있는 것들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투자 힌트 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딥시크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한 대 얻어맞고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과 관련해서도 제2의 또 딥시크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내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해당하는 만큼의 성능을 반값에 내놓을 거라는 또 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로봇도 참 전략이 많이 어렵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대세임은 분명하다. 네, 두 분께서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종목 꺼내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서 윤여민 이사는 클로봇을 선택을 해주셨고 송범선 실장은 로보스타입니다. 간단하게 가격하고 포인트까지 들어볼게요, 이사님. 네, 일단은 좀 로봇 섹터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정고점을 넘어가지 않은 좀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 있는 좀 종목을 찾다 보니까 클로봇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클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로봇과 관련돼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로봇 기술이 좀 엮이면서 오히려 좀 로봇 중에서도 약간의 좀 결을 달리할 수 있는 좀 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 로봇을 한 번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처럼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좀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뭐 물류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안내 같은 좀 다양한 쪽에 소프트웨어로 좀 쓰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적인 전략을 보게 되면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로봇주 상당히 좀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난 상황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저는 이제 상장한 이후에 좀 고점을 찍었던 12,700원을 좀 넘어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되 일단은 뭐 시초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공모 때 어떻게 보면 상장 이후 시초가였던 12,700원을 넘어가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좀 시세를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고점 돌파 시도 있을 거라고 봐주셨어요. 로보스타는요, 실장님?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젠 R&M이 로봇이 LG전자로부터 분사를 했죠. 1960년대 분사하고 그다음에 LG에 관련된 것들을 인수를 했는데 로보스타 역시 LG전자가 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 향으로 좀 막강할 것이다. 그리고 LG, 만도, 삼성 등의 대형 고객사를 두고 있는 게 바로 로보스타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나 고객 확보, 수주 잔고 이런 것들은 확실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시세가 좀 안 따라주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한번 흐름이 이제 순환기가 나오면서 LG전자 향 로보스타가 또 시세를 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현재 28,0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종목은 당연히 전 고점, 최근 전고점 31,000원대를 돌파하면서 35,000원대까지는 1차 목표가로 두면서 좀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관심 있게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